지금 좌파 진영 내부가 알아서 이재명의 외교 무능력을요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트럼프와 이재명의 통화 과정 속에서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통화도 늦게 했지만 통화 이후에 미국에서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SNS 글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죠? 과연 이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 내용이 없는 가운데 앞으로 추후 있을 관세 협상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이재명이 그 어떤 정상들보다 가장 늦게 통화를 했잖아요. 왜? 나흘 만에 통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미 국무부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한미 정상 통화 나흘 만에 공식 확인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미 국무부가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미 국무부 이재명의 리더십 하에 한미동맹을 번창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뭔가 이상하냐? 미국이 한미동맹을 얘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미동맹을 번창하는 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연하지가 않게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미 국무부가 나흘 만에 공식 확인을 시켜줬다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그냥 통화하면 끝인 겁니다. 심지어 그 국무부와 관련돼서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왜냐? 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어떤 건지는 과거는 굉장히 소상하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 관련된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죠? 지금 이재명이 나흘 만에 통화한 것도 문제인데 통화를 하고 나서 미국 측에 아무 응답이 없고 그 응답이 없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확인시켜줬다라고 말한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지금 국무부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어디죠? 백악관이에요. 그런데 백악관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보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부는 다만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자세한 통화 내용이나 트럼프 대통령 개인 의견이 알고 싶다면 백악관에 직접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어떻죠? 실제 미 국무부가 그래, 트럼프와 이재명이 통화한 건 맞아. 그런데 내용을 알라 그랬더니 뭐라는 겁니까? 모른대요. 백악관에 물어보래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백악관도 안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 백악관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 대선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대변인이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 lot of interest in it. There will be a leader-to-leader talk very soon, and when that happens, as always, we will let you know. Also, Asia, does the White House have a reaction to the results of the election in South Korea? Yes, we do. In fact, let me find it here for you. It should be somewhere in here. Please, here. We do not, but I will get you one draft. Go ahead. Thanks, guys. I have two questions on. 자, 보신 거 적죠? 백악관에서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건 뭡니까? 그냥 없는 겁니다. 아무 내용이 없는 거야, 아무 내용이.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없는 내용을 있다고 보여줘야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마구잡이로 파고 있는 겁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통화를 한 것만으로도 부풀리는 거예요. 야, 통화했다. 심지어 과정 속에 미 국무부가 이재명 리더십하에 한미동맹 번창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런 보도가 자체가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죠? 이런 보도를 안 나오는 게 더 정상적인 한미 관계고 외교의 정상화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문제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개인 이재명에 관심이 없다고요. 근데 이재명이 대권을 먹었고 지금 우리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통화 과정 속에서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점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JTBC가 이런 보도를 합니다. 백악관, JTBC의 한미 정상 통화,
미 국무부도 공식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은 JTBC가 외교부입니까? 아니, 이재명 정권 외교부가 밝혀야 될 걸 왜 JTBC가 물어봐요? 이게 말이 맞냐고,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미 백악관에다가 트럼프와 이재명 간의 통화를 확인시켜주는 건요, 행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행정부, 이재명 정권 외교부가 아니라 JTBC가 백악관에 물어봐가지고 통화했습니다 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자, 심지어는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원식이가 미국 방문에 관세 협상을 도울 거라는 겁니다. 이재명 못해요? 우원식 도움 없으면 못합니까?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뭐하고 있습니까? 이재명과 트럼프 간의 통화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문제를 보내왔었는데 그 문제와 관련돼서 그들이 얼마나 부들부들 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부들부들 대는 가운데 우원식에 심지어 JTBC까지 나서가지고 그와 관련된 쉴드를 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쉴드가 아니잖아요. 아니, JTBC가 왜 한미동맹, 한미정상 통화를 확인시켜줍니까? 심지어 어디다가? 백악관에다가. 더 나아가 관세 협상을 우원식이가 왜 도와줘요? 행정부가 아닌데. 이재명 정권 행정부가 해야 될 걸 왜 우원식이 나서고 왜 JTBC가 나섭니까?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좌파 진영 자체가 이재명의 외교 무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입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즉 뭐죠? 이게 지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JTBC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백악관에다가 물어봤대요. 그래서 JTBC가 확인했답니다. 뭐? 한미 정상 통화했다고요. 자, 우리가 트럼프와 이재명의 통화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본질적인 거는 뭡니까? 이 통화를 통해서 관세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통화를 통해서 관세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 미국이 그동안 이재명을 향해서 했던 목소리와 관련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한 건 그 통화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 통화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뭐하고 있습니까? 얘네들은요, 통화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대서특필을 내. 심지어 이재명 정권 외교보도 안 하는 걸 JTBC가 알아서 해주고 있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얼마나 엉망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게 뭡니까? 백악관이 이재명 관련돼선 찍소리 안 하고 있지만 중국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왜일까요? 우리가 관세의 가장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예요. 실제 미중 패권 경쟁이 없었으면 이런 관세와 관련된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임에 있어 그 목적이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그 중국 견제에 있어서 동맹국인 우리까지 왜 관세를 매기는 거라고요? 중국이 우회 수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 가지고? 배 가지고. 바꿔 말하면 중국이 우회 수출을 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물길과 바닷길이 모두 다 막혔으면요,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까지 관세를 매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틀어 막았는데 중국이 우회 수출을 하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해당되니까 동맹국까지도 관세를 매기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본질인 겁니다. 근데 뭐죠? 이런 본질을 해결을 하지 않고 지금 이재명과 트럼프 간의 통화가 있었다, 이거 있다, 대단하다 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성적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린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말에 따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양측의 손 다 들어줄 수 없다고요. 양다리 못 거친다고요. 뭐 된다고요? 무조건 한쪽의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의 손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열심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미국이 이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패권 경쟁의 무기는 뭐라고요? 관세라고요. 그러면 중국은 무기가 뭐라고요? 히토류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트럼프 시진핑 통화 후에 갑자기 중국이 일부 히토류 수출을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트럼프 정부가 유학생에 대해서 칼날을 겨눴기 때문이라고요.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시진핑 딸내미까지 거론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시진핑 딸내미가 하버드를 다녔기 때문에. 이러니까 어떻죠? 중국이 깜짝 놀랐고 시진핑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간부들까지도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 시진핑 딸내미도 미국을 보내는데 중국 공산당 간부라고 자기 자녀도 미국 안 보내겠습니까?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유학생 비자가 안 나오면 이들이 어떻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중국이 무릎을 꿇었다고요. 일부 히토류 수출을 허가 승인했다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밝힙니다. 중국은 히토류 공급하고 미국은 중국 유학생 비자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신규 여러분들. 자, 여쭤보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이게 지금요, 정말 뭡니까? 1대1로 제대로 거래한 거라 볼 수 있을까요? 자, 원래는 미국은요, 중국 유학생 비자를 허가했습니다. 이거 허가 안 하고는요, 미국한테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문제는 뭐죠? 중국은 타격이 있잖아요. 왜냐? 중국은 아직까지도 관세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대중국 관세 55%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디서? 미국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무기가 뭐라고요? 미국은 관세, 중국은 히토류입니다. 근데 이거를 서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중국은 히토류를 주는데 미국은 관세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중국 유학생 비자를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1대1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SNS에 글까지 썼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고 있느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we are getting a total of 55%. 네? 자, 뭡니까? 미국은 중국에다가 관세 55%를 매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에다가 관세 10% 매기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1대1로 거래하는 겁니까? 미국은 중국에다가 55% 관세를 매기는데 중국은 미국에다 10% 매겨요, 신규 여러분들. 이게 지금 1대1로 거래가 되는 거냐고요. 안 되고 있는 거죠. 즉 뭡니까? 미국이 이긴 거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은 관세 무기, 중국은 히토류 무기 들고 왔는데 지금 중국은 히토류를 넘겨주는 과정 속에 미국은 중국에다가 관세를 풀어주지 않고 중국 유학생 비자만 풀어줬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관세에 있어서 미국은 아직까지 중국에다가 55%를 매기는데 중국은 미국한테 10%밖에 매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규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그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미국 측에 서야 되는 겁니다. 경쟁이 안 되잖아요. 싸움이 지금 양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신규 여러분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은 쎄쎄를 할 게 아니라 누구?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든 관세 협상을 해야 됩니다. 야, 우리 동맹국이지. 믿어줘. 우리 미국 편이야. 우리 중국 견제 같이 할게. 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전화통화가 아니라 만나러 가야죠.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곳은 모두 다. 자, 그래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G7에 간다고 지금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는 곳은요, G7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토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토와 관련돼서 이재명 초청장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아직까지 간다 안 간다 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문제 있다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그 만나는 과정 속에 신뢰를 회복하고 그 과정 속에 관세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니 왜 골라가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더 나아가 왜 나토를 꼭 가야 된다고요? 여긴 우리 노다지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무기를 팔 수 있습니다. 나토 국방비가 500조 증액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K방산 제2수출신화 정조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가서 팔았잖아요.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초읽기 구조 규모 역대 최대. 이거 어디서 한 거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가서 한 겁니다.
자, 이것뿐입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체코 원전 26조, 16년 만에 쾌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어디 갔느냐? 윤 대통령이 나토 가서 한 거예요. 우리 무기, 원전 수출, 역대급 모두 다 나토 가서 한 거라고요. 뭡니까? 가야죠. 자, 지금 보십시오. 나토라는 무대가 얼마나 중요한 무대입니까?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 만나. 가면은 무기 수출할 수 있어. 가면은 원전 수출해. 아니, 이것만큼 안 갈 곳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 여쭤보는 겁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자리를 지금 뭐 하고 있죠?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린 뭘 의심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나토에서 북한에 안 좋은 얘기 하니까, 러시아에 안 좋은 얘기 하니까, 중국에 안 좋은 얘기 하니까, 그래서 못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쎄쎄 외교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가야 될 때를 안 가잖아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언론들도 보도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나토 이재명 외교 시험 때 안 가면 눈에 띄는 부재가 될 것이다. 동맹 기반 실용 외교, 나토 정상에 참석 안 할 이유 없다. 물오른 K방송 K원전, 나토 정상회의에서 세일즈 외교 펼치길. 우리가 이미 며칠 전부터 얘기했던 문제들을 이제서야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단순합니다. 외교는요, 우리 국익이에요. 그리고 외교는요, 우리가 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나토 회담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확인했습니다. 원전 역대급, 방산 역대급, 심지어 이번 관세 협상에서 그 만나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초청장을 받고도 갈지 안 갈지 고민을 한다?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국익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국가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모순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통화를 통해 뭔 일을 할 건지가 중요한 거고, G7을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뭘 할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뭘 할 수 있는 곳은요, 분명히 가고 뭘 할 수 있는 곳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죠? 좌파들은 뚜껑만 씌우잖아요. 이재명이 통화했다, 잘하고 있다. 이재명이 G7 간다, 잘하고만 있다. 그게 잘하는 겁니까? 책가방 메고 학교 가서 자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 좋은 기회를 날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런 얘기들을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문제를 계속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누르고 있는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진짜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 내용들, 그 상황들, 그 문제들,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다 진짜로 판명이 되고 있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노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되는지. 방법은 분명합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전략은 분명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요, 지금요, 누가 보더라도 중국 눈치 보느라고, 북한 눈치 보느라고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다. 라는 의심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은 당장은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요, 더 끌어올려질 거라 봅니다. 왜냐? 제가 아는 걸 전문가들이 모르겠냐고요. 제가 말씀드려 정리되는 걸 전문가들이 정리해서 말을 못하겠냐고요.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문제점은요, 더 도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문제점이 도래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명확하게 되죠. 누가 진짜 일을 냈고 누가 진짜 일을 안 했는지.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의 무능력과 이재명 정권의 무능력을 입증해낼 수 있고, 그 입증은 결국 이재명이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이걸 알고 지나가는 거랑
모르고 지나간요 천지 차이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언론들이 제기 안 했던 내용들, 문제점들, 그 방향성까지 다 보여드렸던 겁니다. 어떻죠,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자,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가 정말 도래를 했을 때 이 문제를 함께 끌어올리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요, 마냥 문제 있다, 마냥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못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린 그리고 그 객관적인 근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게 지금요 실제 팩트로 판명까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뉴스를 꼴비기가 싫어요. 당장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시간이 쌓이고 그 쌓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제가 되는 걸 문제 있다 말하고 계속 우리가 잽을 낸다면요, 저는 그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을 거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누가 포기하지 않느냐, 누가 끝까지 말하느냐, 저는 이게 가장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겁니까? 더 나아가 홍준표 할아버지 하와이 가셨으면요 잠 좀 주무세요. 뭐 맨날 SNS 글을 쓰고 있어. 하와이랑 한국 시차가 얼마나 나는데. 네? 잠 좀 주무십시오. 정계 은퇴했으면 하와이에 갔으면 거기서 뼈를 묻어라. 한국 정치 관심 그만 꺼라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컨디션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친구 여러분 감사합니다.